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상위 1% 트레이더 주식교자 김효자입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죠? 또 오랜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였고, 다들 행복한 시간 보내셨길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 또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밖에 주식시장이 열리지가 않아요. 금요일은 이제 국내 증시가 쉬거든요. 휴장이고, 그러니까 3일 동안 또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그리고 이 2023년 주식시장에서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침표를 잘 찍기 위해서 또 효자, 그리고 효자 종목으로 또 열심히 발굴해 낼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들어갈 건데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도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또 우리 금요일날 증시 요약을 해봐야겠죠? 또 오늘 휴일이 이렇게 3일 연속으로 되면서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복귀 살짝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은 이제 미국 마이크론 후실적이 나왔죠. 후실적 나오고 나서 마이크론이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반도체 테마가 대체적으로 강했어요. 뭐 온디바이스도 강했고 CXL 테마도 강했고 했는데, 온디바이스 애들은 오후장에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CXL 테마는 그래도 괜찮았죠. 끝까지 괜찮았고, 뭐 가온칩스나 엑스콘 이런 애들이 끝까지 강하게 가면서 반도체 애들은 괜찮았다. CXL 애들만 괜찮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신규 상장을 한 DX 단석, 얘가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10만원짜리였죠. 지금 40만원이 됐고, 와, 이거는 저는 얘 내일 좀 하락 크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오전에 매매하는 건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후장에 이제 눌림 계속 잡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눌림 내가 타점이 높다, 내가 지금 손실 중이다 하면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전체적으로 전날 상한가 간 종목이 오전에는 약했어요. 약하다가 한 번씩 다 시가를 이렇게 뚫고 올라와 주면서 한 번씩 반짝하면서 마감을 했죠. 그래서 뭐 금요일 장은 나쁘지 않았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는데, 자, 내일부터가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 일단은 이번 주에 배당락일이 있어요. 근데 뭐 배당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배당을 주는 뭐 기업이 뭐 많지 않다 보니까 크게 신경 쓰이진 않고 양도세 완화도 돼서 괜찮아요. 괜찮은데 뭐가 문제냐면, 일단은 자, 키움증권에서 지금 영웅전이라고 이걸 했었어요. 저는 뭐 이번에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대회가 했었는데 키움 대회가 끝났습니다. 금요일자로.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비교해 보시면 키움증권이 우리나라에서 주식 계좌가 가장 많잖아요. 1위잖아요. 증권사 중에. 여기서 대회를 할 때마다 최근에는 뭐 좀 바뀌어가지고 매달 뭐 대회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나 봐요. 저도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뭐 3, 4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대회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매달 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영웅전이라는 거를 뭐 이제 매달 뭐 몇 등까지 뭐 이렇게 해서 이걸 했는데 이게 끝났어요. 금요일날 부로. 그래서 자, 이 영웅전이라는 건 여기는 이제 슈퍼개미들도 참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터집니다. 그리고 증시가 안 좋을 때도 키움에서 이런 실전 투자 대회를 하면요, 단타 종목이 잘 나와요. 왜냐? 이 실전 투자 대회는 보통 단타 개미들이 많이 참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샀다 팔았다 이러면서 주가가 많이 이제 조금 급등락이 심해지고, 그리고 거래량이 몰리면서 그걸 보고 다른 개미들이 뭐 지금 주도 테마에 엄청나게 이제 몰리게 되면서 그 주가가 더 강하게 이제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키움에서 대회를 할 때마다. 증시가 안 좋아도 그래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통계를 내보십시오. 그래서 근데 이게 끝났어요. 금요일자로.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저번 주까지처럼 어떤 종목이 뭐 엄청나게 세게 갈 수도 있죠. 근데 이제는 좀 덜 할 거예요. 아마. 그게 제 예상이고, 이거는 제가 주식을 배울 때 옛날부터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뭐 스승님이 야, 키움 이거 실전 투자 대회만 하면은 단타 종목이 많아지고 할 종목이 많아지고 종목이 강해진다, 이런 소리를 들었었는데 전 처음에 이해가 안 갔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요, 항상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키움 대회가 끝났고, 그러니 이제 단타 종목들도 단시간에 뭐 급락하는 거 이런 종목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번 주는 특히나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배당일, 배당락일, 배당 기준일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뭐 배당 받으려고 그 주식을 샀다가 배당일에 이제 다시 팔고 나오면서, 배당락일에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산타랠리는 저는 산타랠리였다고 생각을 해요. 뭐 미장은 엄청나게 산타랠리가 맞았고 그래도 우리나라도 나쁘지 않았다. 근데 이번 주는 특히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주에 매매하실 분들은
그러니까 비중 조절 이런 거 항상 잘 하셔서 지키는 매매, 이번 주만큼은 지키는 매매를 잘 하셔서 2023년 이 주식 계좌 그리고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그건 뭐냐면, 자, 최근 제가 지수 차트를 많이 안 봤어요. 뭐 나쁘지 않았죠. 미장도 계속 좋고 우리나라 증시도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안 봤는데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많이 올라왔고, 자, 코스피는 이런 박스권 구간을 이제 여기까지만 오면 넘게 되는 거죠. 여기 한 2600포인트 여기만 넘어주면은 더 갈 것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아예 뭐 하락장이 온다 이게 아니고 조정이 나올 것 같거든요.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RSI 지표가 과매수 구간에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과매도 구간에서는 주식을 사야 되고, 과매도 구간은 어떤 구간이에요? 지수가 엄청나게 하락을 하면서 모든 종목이 다 떨어지죠. 지수가 하락을 하면. 그러면 이때는 공포감이 어마어마해집니다. 그쵸?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막 손절을 계속해요. 그래서 과매도죠. 매도가 과하게 좀 많이 나왔다. 과열됐다.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공포감일 때 매수를 해야 되죠. 과매도 구간. 근데 지금은 과매수 구간에 들어섰어요. 과열됐다고. 매수를 너무 많이 했다. 제가 최근 우리나라 증시 뭐라고 그랬어요? 주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 같다.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터진다. 코스피 코스닥 요즘 매일 20조씩 터집니다. 합쳐서. 우리 불과 한 2달 전만 해도 10조 이렇게 터졌었거든요. 그 9월, 10월 하락장일 때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20조, 2배 이상 또 많이 터지게 됐고, 지수가 지금 최근 단기간에 많이 올라오면서 과매수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이럴 때는 며칠 동안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는 코스피 차트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최근 반도체가 강해서 코스피가 더 강했어요. 근데 반도체 2차 전지는 그나마 좀 훨씬 약했죠, 반도체보다. 그래서 아직 덜 올라왔고, 과매수 구간에 아직 들어서진 않았는데 거의 다 왔어요. 그쵸? 항상 이런 거 보시면 이런 과매도 구간에서는 주가가 이 공포감, 과매도 구간에서 올랐고, 과매도 구간에서 올랐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런 과매수 구간에서는 어때요? 뭐 이때는 조정이 짧았고, 이때는 짧았고, 이때죠? 엄청난 조정이 나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이때도.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이 단기간에 나올 것 같아요. 자, 물론 이전처럼 이때는 다 뭐 로봇 2차 전지 이럴 때 강할 때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좀만 떨어져도 우리 그 지수가 좀 좌지우지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걔네들이 이렇게 급락을 하면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2차 전지가 센 것도 아니고 약간 개별주 느낌이 나요. 뭐 한 테마가 엄청나게 세서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느낌은 없어요. 물론 신규 상장주에 돈이 많이 들어왔지만 그만큼 신규 상장주는 빨리 꺾이잖아요. 뭐 2차 전지처럼 몇 달 동안 이런 식으로 오르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 돈들이 조만간 이제 조금 조정만 나와도, 이때는 2차 전지 한 종목으로 이렇게 다 모였다면 지금은 다 분산되어 있잖아요. 약간 개별주 느낌으로.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면 훨씬 더 증시,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이 매매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 키움 대회가 끝났다. 두 번째 이유, 과매수 구간에 들어섰다. 세 번째 이유, 2023년 이제 마지막 주다. 마지막 주는 보통 안 좋을 때가 많아요. 뭐 배당일, 배당락일 이런 것 때문에 원래 양도세 완화가 지금은 됐지만 이전에는 이제 10억이었잖아요. 그래서 10억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이 항상 매도를 많이 했어요. 세금 문제 때문에. 근데 지금은 요거는 좀 없어져서 이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과매수 구간에 키움 실전 투자 대회도 끝났고 해가지고 이번 주는 조금 장 난이도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이전에 뭐 신규 상장주가 상장만 하면 300% 오르고 이제 이런 거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거는 실전 투자 대회에서 이제 단타 개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들이었는데 이제는 매력이 떨어졌죠. 대회가 끝나면서.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계속 강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근데 눈치를 보고 하자 이거예요. 눈치를 보고 그래도 좀 더 가네? 그러면 하고. 눌림 잡을 때도 지금은 과매수 구간이니까 너무 위에서부터 잡는 게 아니라 천천히 보다가 눌리고 나서 지지 횡보가 나올 때, 그럴 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 겁니다. 모든 종목 거의 다요. 물론 시가는 잠깐 강하게 반짝하고 들어갔다가 바로 나온 다음에 장중 매매는 진짜 뭐 급락 나오고 지지 나오면 그럴 때 이제 조금씩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조심하자.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번 주 조심하셔야 되고, 세계 증시는 보합이었어요. 보시면은 뭐 보합 마감, 그리고 나스닥도 나쁘지 않았고, 비트코인도 지금 뭐 나쁘지 않죠? 비트코인도 43,000달러 다 무난하고, 코스피는 금요일날 0.02% 하락, 코스닥은 0.56% 하락. 자, 그리고 금요일 강세 테마는 페라이트는 미중 무역 전쟁에서 이제 그 히토류를 금지했죠. 중국이 히토류 금지하면서 대체
그 페라이트가 부각되면서 이제 뭐 삼화전자 이런 애들이 상한가로 올라오면서 강했다. 그리고 신규 상장 테마 애들도 뭐 반도체 애들 그리고 DS 단석 등 나쁘지 않았고 반도체 애들도 역시 CXL 테마 애들이 강했죠. 그리고 한동훈은 그 이재명의 지지율을 조금 넘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괜찮았죠? 괜찮았고 틱톡 애들 전날에 이어 금요일까지도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OLED 요 테마도 강했고 요건 이따 기사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바이오 애들까지 이렇게 강세 테마가 나왔고요. 그리고 약세 테마는 대동그룹 얘네들도 오전에 반짝했는데 전체적으로 로봇 테마도 약하고 대동 애들도 시가보다 다 하락을 하면서 약한 흐름이었습니다. 2차전지도 저는 2차전지가 좀 반등을 해줄 줄 알았어요. 양도세 완화 저것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약해요. 그래서 2차전지는 내년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1월 첫째 주에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지 그거 봐야겠죠. 그리고 2차전지는 약간 악재 있습니다. 박순혁 이사님, 작가님, 뭐 금관원에서 이거 압수수색 요 기사가 나왔고 요거는 내일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가상화폐 애들도 약한 흐름. 가상화폐 외에 그 게임 애들도 약한 흐름이었는데 게임 요것도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따 보여드릴 거고 보합은 해운. 근데 해운 애들은 강보합이었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하림은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그 와중에 하림으로 저는 제일 크게 먹었고 그리고 토스 얘네들은 뭐 시간의 강세. 근데 지금 뭐 토스, 틱톡 이런 애들 사실 테마로 볼 게 아니라요. 그냥 대장 하나만 보면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뭐 저도 다 삭제를 했고 최근 이제 강했던 한 종목만 이렇게 지금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놨어요. 얘네들은 주도주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뭐 매매를 해도 비중 적게 하시고 이렇게 테마 많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주도 테마는요. 신규 상장, 반도체, 로봇, 2차전지 얘네가 주입니다. 이렇게가 항상. 그리고 한동훈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약간 들러리 뭐 그쵸? 조연들. 그리고 초전도체 애들도 뭐 기사 나오면서 얘네는 뭐 장중에 움직이진 않았는데 기사 나오면서 시간에 싸그리 강한 흐름이었다. 그래서 복귀를 해보면 뭐 대동 기업, 대동 저는 대동 애들 얘네들한테서도 좀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고 자 복귀 살짝 보여드리면 일단 대동 기어는 시가 베팅으로 한번 먹고 눌림목에서 한번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가 베팅 뭐 한 2, 3%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더 여기서 이제 매도세가 나오는 걸 보고 호가창에서 바로 나왔고 여기 지지될 때 이 10,000원이죠. 라운드 피겨. 여기서 잡았는데 너무 좀 빨리 팔았어요. 여기서 지금 50%를 판 거거든요. 여기. 그래서 한 1, 2%에서 1, 2%, 50% 먹고 그 다음에 5%, 10% 여기는 당연히 비중이 적었고요. 그래서 눌림목 잘 잡았지만 절 못 믿어서 이렇게 좀 그래도 뭐 여기서 수익 3% 이상은 났죠. 이거 뭐 10%까지 먹었어도 3% 이상은 났고 그리고 오후장에는 얘가 다시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후장에 얘를 매매하진 않고 2등이었던 대동 금속을 그림자 매매를 했습니다. 그림자 매매는 뭐예요? 대동 기어를 한 주 사놓고 나서 얘가 올라갈 것 같으면은 대동 금속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단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 크게 먹었어요. 이거는 제가 안 보고 있었는데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먹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캘핑 2번 4%, 3% 먹고 이때는 대동 금속이 내려오면서 바로 손절하고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고 대동 애들은 대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장인 대동 기업 그리고 금요일 2등인 대동 금속 이렇게 매매를 했고 얘네들은 아예 매매를 하지 않았어요. 모비데이즈, 플레이디 이쪽 애들은 아예 매매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반도체 엑시콘이랑 코리아 서키트. 자, 코리아 서키트는 제가 전날 얘가 이런 박스권 여기서 시작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만 뚫어주면은 이제 바로 조금 크게 상승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싶었는데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손절이 짧죠. 딱 봐도 1%도 안 돼요. 1%. 이렇게 빨리 끊어야 됩니다. 안 간다. 빨리 끊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내려가죠. 그래서 저는 뭐 얘는 큰 손실을 하진 않았고 엑시콘은 아예 못했어요. 엑시콘은 못했고 종배를 살짝 했거든요. 이렇게 종배를 살짝 했는데 뭐 내일 만약에 안 간다면 바로 나와야겠죠. 왜냐면 여기를 깨는 순간 여기 이쪽까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엑시콘 종배하신 분들 내일 시가에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DS 단속 아예 못했고요. 얘네들도 눌림 오지 않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에코프로 버티는 전날 그 추가 상장 그 뉴스가 있었는데 덜 아프게 나왔죠. 손절로 나오긴 했는데 좀 덜 아프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가부터 좀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제가 전날 시나리오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렇게 좀 올라올 수도 있다. 뭐 지금 이 유통 물량에 비해 되게 적은 수의 추가 상장이니까 올라올 수도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덜 아프게 좀 총 한 마이너스 3, 4% 손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가장 크게 먹은 거는 하림이었죠. 하림은 이쪽에는 없었는데 우리 시나리오에는 없었는데 얘가 이제 이틀 동안 3일 동안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아, 이거 그거 있었죠? 스윙 종목에 있었습니다. 스윙 종목. 여기. 스윙 종목에 있었고 1타점보다는 높게 잡아서 반 손절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고, 아이고. 계좌 하나는 이렇게 했고 하나는, 그래서 하림이 제일 저는 수익이 커요. 아, 이건 안 했구나. 이건 전날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귀는 이렇게 해보고 내일 뉴스 이제 또 체크를 해야겠죠. 일단 미장은 나스닥이 0.19 올랐는데 뭐 빅테크 기업들은 조금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네요. 그리고 요거 주말 사이에 불법 공매도 BNP 파리바, HSBC 등 260원대 과징금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꽃이죠. 얘네들 뭐 홍콩 이 외국계 증권사 애들. 그래서 뭐 이런 기사가 나왔고, 금감원 박준혁 작가 압수수색 비공개 정보 이용 혐의라고 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 작가님 어떻게 하시려나? 뭐 아직 뭐 자세하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는 2차전지의 악재일까요? 잘 모르겠네. 내일 2차전지 시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이런 기사가 있었고. 자, 그리고 요거 우리 해운은 오늘 만약에 크리스마스 월요일이잖아요. 오늘 장이 열렸다면 해운주가 엄청나게 강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열리지 않고 저는 내일 좀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자, 오전에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어제 후티 반군 홍해 민간 선박 무차별 공격 바닷길 물류 대란 현실화라고 해서 이 기사만 제가 어제 봤을 때는, 야, 이거 내일 월요일 날 좀 해운 애들 매매를 해야겠다, 매수를 해야겠다. 왜냐, H&M이 최근 강하게 올라왔고 기준봉을 세우면서 올라왔고 많이 눌렸잖아요. 최근 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2만 원 여기서 버티면서 이제 끝났는데, 이런 기사가 또 오늘 나왔습니다. 세계 2위 해운사 머스크 홍해 항로 복귀 물류 대란 피하나. 이거 오늘 나온 기사죠. 이러면, 자, 어제는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물류 대란 현실화돼서 뭐 이렇게 물류비 4배 급등할 수도 있다. 급등하기도 아프리카로 항로 변경 뭐 이래가지고 좋을 것 같았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내일 조금 어떻게 되는지 좀 하락하지 않을까요? 이 해운 애들은.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었고, 자, 코로나가 또 다시 급속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확진자 4주간 52% 늘었대요. 그래서 내일은 요 테마, 코로나 테마도 봐야 되고, 코로나는 보통 뭐 시젠 혹은 시젠이 대장이었죠. 코로나 저거 한창 강할 때 진단키트 애들이나 혹은 최근 그 폐렴 테마 뭐 메가 ICS 이런 애들 움직이는지 내일 다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차기 지도자 호감도 첫 양자 대결 한동훈 이재명, 이렇게 해서 한동훈이 약간 앞서면서 한동훈 테마에서 DTN CRO가 금요일날 상한가를 갖고 DTNC가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근데 보통 다른 종목들은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재료 소멸이다 뭐다 해서 금요일날 오전에는 안 좋게 시작을 했는데 많이 올라왔거든요. 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대장 혹은 2등까지만 보면 되기 때문에 DTN CRO, DTNC 저는 이렇게만 내일 주시를 할 겁니다. 매매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내일 장 분위기를 보고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애플 폴더블 아이폰 개발 착수, 애플의 폴더블 시장 입성, 삼성에 큰 위협 될 것, 이런 기사가 금요일 날 나왔고, 그래서 폴더블 테마가 조금 강하게 올라왔죠. 그래서 아이컴포넌트, 야스 이런 애들이 강하게 올라왔고, 아이컴포넌트는 상한가를 갔는데, 자, 이게 22일 날 기사 나왔을 때랑 지금 제목이 바뀌었어요. 애플, LG 디스플레이와 폴더블 아이폰 같이 이제 개발을 한다, 이런 기사였거든요. 근데 이게 제목이 일단 변경이 됐고, 그 LG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가 이 아이컴포넌트였는데 지금 이 기사가 수정됐거든요. 그래서 내일 얘네가 상한가 시작을 할지 아니면 개파락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거 아예 다 수정을 했나봐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약간 이런 기사, 그러니까 완전 악질이죠. 기사 보고 내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수정을 해버리면 조금 위험할 수 있겠죠. 중히토류 무기화 소식에 관련주 강세. 그래서 이거 아까 설명드렸고, 삼화전자 이런 애들이 삼화전자, 삼화전기, 그리고 상신전자 이렇게 상가를 갖고, 일단은 이 삼화전자가 이 목요일날 유상증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이거는 상한가로 끌어올렸다 해도 저는 좀 끌어올린 것 같아요. 왜냐, 유상증자 하려고 조만간 끌어올렸고, 뭐 내일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이번 주 뭐 얘를 눌림을 잡는다, 뭐 하루 이틀 데이로 이렇게 뭐 단기 스윙을 하겠다, 뭐 이런 거는 위험하겠죠. 그래서 내일 오전에 시가 살짝 해볼 예정입니다. 끼는 좋아요. 얘도 항상 기준봉 세우면 다음날 엄청 강하게 가죠. 뭐 이때 빼고 이런 식으로 강한 모습이라 내일 하루 정도는 오전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텐센트 5%, 넷이지 10% 폭락, 중국 정부 온라인 게임 규제 영향이라고 해서 조금 그 게임에 대한 악재 기사가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는 위메이드 플레이, 얘네가 위메이드 그룹이 최근 강하게 갔었는데 이 기사로 인해서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근데 장 끝나고 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위메이드, 미르엠 중국 외자 판호 획득. 자, 이런 거 보면 뭐예요? 위메이드는 회장부터, 그리고 얘네는 진짜 강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바로 악재로 기사가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뭐 코인도 많이 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위믹스 코인. 저는 이제 뭐 코인은 안 보니까. 근데 이런 기사를 내면서 뭐 조금 주가 방어를 하는 그런 듯한 뉘앙스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위메이드는 항상 세력이 엄청 강하다. 그리고 뭐 얘네들은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또 이런 그 가상화폐 애들이 강할 때 또 다시 엄청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이런 기사가 있었고, 꿈의 배터리 전고체 상용화 경쟁 불 붙었다라고 해서 금요일날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대장은 환농화성이었죠. 얘는 지금 좀 최근 강하다가 꺾이고 이제 처음 21선에 오려고 해요. 그쵸? 첫 21선은 보통 반등 나올 때가 많기 때문에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런 데 온다면 한번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최근에 거래대금이 너무 좀 마르긴 했네요. 그리고 윗꼬리가 항상 엄청 길었고, 그래서 뭐 이런 기사도 있었다.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주가 화색도네 김현탁 미국 윌리엄 앤 메리대 연구 교수 주목이라고 해서 그 금요일날 시간 외에서 초전도체 애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뭐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별로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런 증권가에 있는 기사를 갖고 왔는데, 뭐 3월 미국 물리학회 초전도체 관련 발표 확정 소식에 주가가 흥풍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도 이런 식으로 보인다 하면은 이유가 명확하게 없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 및 뭐 CCS, 파워로직스 이런 애들이 올라왔는데, 얘네가 내일 좀 오전에 강할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시간 외에서 신성 델타테크는 상한가를 갔지만 단순히 끼가 좋아서 내일 좀 움직일지, 그거는 내일 오전에 지켜봐야겠죠. 뭐 이런 기사도 있었고, 그래서 기사는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번 주는 그 마지막 주라서 크게 일정도 많이 없습니다. 일단 화요일 배당 기준일입니다. 배당이 뭐냐?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분에 따라 기업이 이윤을 분배하는 건데, 뭐 미국은 배당이 엄청나게 뭐 괜찮은 회사도 많지만 우리나라는 뭐 되게 조금이죠. 거의 다. 배당 기준일이 내일이고, 그러니까 내일 매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종목에. 그리고 수요일은 배당 라켓. 그러니까 배당을 주고 나서 이제 이때부터는 매도를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은 보통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크게 저는 이거 영향 거의 안 받거든요. 근데 주린이 분들 많아서 그냥 제가 이제 적어온 건데, 크게 우리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그리고 목요일은 폐장일, 당일 주식은 정상 거래, 금요일은 휴장을 합니다. 자, 일단 이번 주는 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정국이 표결, 내일 이거 일정이 있어서 한동훈 테마 애들이 내일 조금 반짝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봐야 되고, 뭐 대주주 양도세 완화 국무회의 의결이 있고, 그리고 알테오젠 추가 상장이 있습니다. 우선주의 부통주 전환. 그리고 뭐 수요일은 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재료가 요게 좀 좋아 보여요. 와이더 플래닛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또 있어요, 목요일. 그러면 우리는 화요일 수요일 만약에 와이더 플래닛을 조금 모은다 라고 했을 때 보통 시간 외에서 공시를 하니까, 자, 유상증자는 보통 악재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유상증자는 이제 돈이 필요해서 증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주가에 대한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데, 제3자 배정은 보통 후제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이거 진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거 설명드리기엔 너무 영상 길어지고, 그래서 제3자 배정 요게 또 590만 주를 한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저 공시 나오고 와이드 플래닛이 상한가를 갔었죠? 안 갔었나? 아, 얘는 뭐 계속 점상이었으니까, 그쵸? 근데 아무튼 저게 이제 또 공시가 나온다고 하니 좀 얘가 좀 더 하락을 해서 2만원 부근 이런 데서 좀 비벼주면 한 번 더 반등이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22,000원 애매해요. 애매하고 내일 한동훈 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그냥 올라가면 저는 비중을 많이 하진 못하고요. 2만원 밑으로 2만원부터 뭐 이런 데 오면은 조금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올랐다고 해서 위험해 보이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간 애들은 한 번에 큰 반등은 무조건 나오기 마련입니다. 무조건은 빼야겠다. 거의 한 90% 이상은 나오기 마련이고, 지금 뭐 한동훈도 재료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은 더 해볼 수 있지 않나. 근데 비중은 줄여서 2만원 미치면은 그래도 좀 해볼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일정 이게 있고, 뭐 대부 시스터즈 뭐 중국 서비스 게시가 있는데 이거는 목요일날 수요일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최근 뉴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자, 내일의 효자 종목입니다. 일단 페라이트 테마, 신규 상장, 반도체 개별. 자, 페라이트는 삼화전자 오전에 시가에만 딱 볼 거예요. 뭐 그 다음에 얘가 엄청 강하게 가던 말건 그거는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 시가 한번 해보고 안 간다. 시가 베팅을 해보고 안 가면 바로 손절 대응을 해야겠죠. 삼화전자 대장이었기 때문에 볼 예정. 자, 항상 제가 상한가를 갖고 시가 베팅을 적어 놓지만 그거 아셔야죠. 얘가 시간 외보다 상한가를 갔는데 여기 밑에서 시작을 한다. 갭이 안 뜨고 갭하락을 한다. 전 아예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런 종목. 그 구독자분들 다 아시죠? 갭하락을 하면 아예 쳐다보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갭이 어느 정도 떠 있고 그리고 떠 있으면 해보고 뭐 엄청나게 뭐 한 15% 이상, 20% 이상 이러면은 안 할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삼화전자는 오전 시가에만 잠깐 볼 예정이고 DS 단석은 얘는 오후장에는 좀 밀릴 것 같거든요. 자, 얘는 지금 40만 원이 됐는데 오전에 어떻게 될지 얘 내일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오전에 강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눌림목 한 번만 해볼 예정이에요. 그 이후에는 뭐 눌림 뭐 오후장에 내일 뭐 이렇게 떨어진다 안 해요. 안 하고 진짜 많이 떨어졌을 때 뭐 얘가 뭐 한 이런데 37만 원 그러니까 금요일날 시가 이런데 깨고 아니면 이런 데서 횡보를 한다 그럴 때 볼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37만 원도 270%가 오른 구간이어서 여기는 지지가 약할 수도 있어요. 거의 뭐 한 모르겠다. 한 30만 원까지 떨어져주면 좋겠는데 그럴 때 이제 볼 예정이고 에코머티랑 LS 버튼은 그냥 내려오는 거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되게 많아 보이지만 제가 내일 여기서 매매할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면 하는 거예요. 오면 땡큐, 안 오면 말고. 그리고 반도체 애들은 이 세 종목 중에서 이제 오전에 제일 강한 쪽으로 해볼 예정입니다. 근데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다 약하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하고 얘네가 횡보한 다음에 다시 올라올 때쯤 쳐다보면 되겠죠. 일단 가온칩스랑 엑시콘이랑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얘네들은 금요일날 주도주 역할을 했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신고가를 간 이후에 계속 눌림이 나왔어요. 그리고 시간 외에서 조금 상승을 했는데 26,850원 마감을 했죠. 그래서 내일 혹시 오전에 여기까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올라가는지 지금 뭐 봐도 되겠죠. 그래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엑시콘 중에 가장 대장을 매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와이드 플래닛 아까 말씀드렸고 LS전선 아시아 얘도 시간 외에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최근 강했던 애들이 시간 외에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뭐 카페24도 그렇고 LS전선 아시아도 이거는 좀 아쉬워요. 우리 LS전선 아시아는 2만 원 오면은 보려고 했는데 결국 오지 않았고 시간 외에서 조금 상승 그리고 다시 이런 신고가 내일 가는지 일단 오전에 주시를 하긴 하겠지만 신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카페24는 최근 이 유튜브 그 테마죠. 그리고 얘는 신고가 최근 2년 내에 이제 신고가에서 시작을 하고 내일 시가가 34,800원. 그러니까 이런 데를 다 뚫고 나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얘가 시간에 왜 올랐나 봤더니 자 이거 보세요. 투경이 해제되면서 내일 투자 주의로 가면서 오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투경이 해제될 때 주가가 시간 외에서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갤럭시아 이런 애들은 별로 안 올랐죠. 다음 날까지 좋긴 했죠. 근데 갤럭시아 SM이 안 좋았지.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소룩스 얘도 이제 그 주당 14주 주는 무상증자가 이제 하는구나. 권리락 발생하는구나 내일. 그리고 얘도 투경이 풀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죠. 소룩스도 약간 올랐고 서남 뭐 이런 애들. 그래서 내일은 이렇게 카페24도 봐야 되고 신성 델타테크 이건 진짜 초전도체는 잘 모르겠고요. 내일 오전에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일 장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그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내일은 이런 식으로 효자 종목을 보면 되겠죠. 그리고 하림은 이미 수익이 그날 이제 뭐 10% 이상 났으니 이거는 지워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일단 내일 어떤 테마가 강할지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 감이 안 잡혀요. 뭐 코로나도 있고 뭐 페라이트 얘는 금요일날 강했는데 지금 뭐 주말 사이에는 미중 무역 전쟁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진 않았고 그래서 오전에만 할 예정이고 반도체도 잘 모르겠어요. 내일 그래서 진짜 뭐가 강할지 아예 감이 오질 않아요. 너무 많거든요. 봐야 될 게. 최근 뭐 C사이트 얘도 금요일날 엄청나게 강했는데 시간 외에서 많이 떨어졌죠.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내일은 오전에 매매하고 장중에 그 오전에 눌림목 적극적으로 좀 해보시고 안 간다 싶으면 바로 정리 그리고 중간장에서는 이제 매매를 쉬었다가 오후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내일은 시가가 뭐가 셀지는 모르겠으나 뭐 효자 종목은 거의 뭐 많이 맞죠 최근. 근데 저는 그래도 무섭지 않아요. 왜냐 내일 장중에 보면서 대응을 하면서 매매를 하면 또 수익이 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우리 구독자분들은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내일은
조금 보수적인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전체 다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효자 종목으로 효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